네, 연휴 보내고 온 오늘 첫 거래일의 표정은 매우 밝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시간 갈수록 더 분위기 받는 모습인데요. 양시장에 살짝 나는 이 온도차는 앞으로의 흐름에 어떤 힌트가 있을지 두 프로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일단 미장과의 커플링에 핵심이 많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쉬는 동안 미국장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달렸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외국인 수급까지 분물처럼 들어옵니다. 2650선, 물론 지금 종가상으로는 못 지킬 것 같아요. 다만 코스닥은 840선으로 121선, 61선 다 뚫어냅니다. 2월 시장에 대한 상방 기대감 높인 하루다. 해석 가능할까요? 뭐 일단 올라가면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더. 예, 그게 이제 주식 심리인데 오늘 네. 뭐 보면 뭐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뭐 그다음에 선물까지 그냥 다 매수 중이고 네.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도 따라오죠. 이제 선물이 막 들어오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쉬는 사이에 미국 시장이 워낙 그 연일 고가를 갱신했고요. 예.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했는데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대외 환경은 뭐 당분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사실 지금 또 좀 이따 뭐 물어보시겠지만 그 CPI라든지 여러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 이제 커질수록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2670이 전고점인데 2650선 오늘 뚫자마자 또 누르는 모습이 좀 나오죠. 뭐 현대차를 매도하면서 누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650선을 못 넘기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2650이 넘어가면 조금 과열 구간에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러다가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한마디로 또 이제 주가는 또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게 현대차, 기아를 제외하고는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도 여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ARM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디자인 하우스들이 다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착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정할 때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고점이라는 거는 미국도 언젠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제 올라올 때는 조금 올라오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너무 좋다라고 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스닥 상단은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단답으로만? 코스닥은 뭐 지금 사실 뭐 지수가 의미는 없고요. 예. 예. 뭐 종목 안에서만. 예, 종목 안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대부분 올라가는 종목들 뭐 HPSP는 이제 코스피지만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수급 이슈로 올라온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거의 상단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살짝 부담스럽다. 다만 외국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선물 아주 적극적으로 담고 있고요. 게다가 2월 8일까지 담은 게 거의 한 5조 원 가까이 되고 있어요. 1월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서 확실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되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확실히 지수 상단에 대한 이 상단 돌파도 부담이 적어지는 게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김종효 이사님 어떤가요? 아직 정책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러브콜 지속 여부는 정책 이후에 다시 보면 될까요? 네, 또 2월 말 정책 발표 이전까지는 현재 상승 모드가 이어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빼먹으면 안 되죠. 외국인들이 주식 개별 주식 선물은 매도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선물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개별 주식 선물의 매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는 걸 모르면 지수가 또 내려가기 시작하거나 개별 종목이 흔들릴 때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더라도 야 이거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월 말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메인 포인트는 결국 외국인들이 동일한 종목의 현물 매수를 계속 증가시키느냐가 핵심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어진다면 지수가 빠지던 오르던 상관없이 소위 그 주주환원을 하는 종목군들의 재평가 과정은 저는 올 한 해 내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꾸 지수의 등락, 뭐 단기 종목의 등락 여기에 신경 쓰시면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연초에 촉발된 1월 말부터 2월 초반에 촉발된 이런 외국인들의 5조가 넘는 매수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뭐 배당 정도 노리고 들어온 매수인지가 아마 월말 정도 되면은 정부의 정책 발표와 더불어서 일부 배당락
금융주 배당락 나오죠. 현대차, 기아차 배당락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부 물량은 빠져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빠져나갈 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단기 테마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올해 트렌드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월말 부근에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 있고 방금 대표님 언급해 주신 대로 지수의 흔들림도 미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 정도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도 이 부분을 좀 유념해 보시면서 상단을 더 뚫어내느냐 마느냐의 여부도 여기에 좀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 발표 이후에 물량 소화를 보자. 알겠습니다. 아까 지수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건희 대표님 CPI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JP모건에서도 이번에 크게 이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시나리오는 없을 것 같다. 물가 둔화 추세 계속 될 것 같다라면서 리포트 제시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5, 6월에 인하할 거라는 시나리오는 이번 지표 발표를 통해서 크게 흔들림은 없을 거로 보는지 만약에 이것이 흔들리게 된다면 상단에서 변동성 상당할까요? 뭐 그렇죠. 뭐 항상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시장이고 그쵸. 기대보다 안 좋으면 뭐 또 충격을 받는 게 시장인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는 5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예, 맞는데 또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또 6월, 7월 얘기도 하는 6월 이후로 또 보는 쪽도 있는데 뭐 여전히 이 시나리오가 0.2에 0.3 뭐 이렇게 45% 구간이 있고 25% 구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확률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0.5%로 0.4%를 예상보다 초과하는 게 나오지만 않으면 그닥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1% 이하인 경우도 사실은 뭐 급등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예. 보통 이제 0.4% 초과 확률이 2.5%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S&P 기준으로 1.75에서 2.25% 정도 급락이 나올 거다. 그러면 코스피는 한 3% 빠진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입니다. 그쵸. JP 모건이 예측한 게 뭐 제대로 맞은 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예,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0.1에서 0.3 사이에 구간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전월 대비 증가율이 네. 그렇게 되면 뭐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뭐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항상 만일의 경우라는 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행인 건 주택 임대료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기 시작해서 생각보다 물가지수는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용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흐름 우리 예상 안에만 든다면요. 참고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이슈도 여전히 시장 안에서의 화제입니다. 지금 MSCI 편출입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28일 장 마감 이후 종가 기준으로 이제 편입이 될 텐데 좀 시간이 남아 있죠.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머티, 한진칼 확실히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칼은 11월, 12월부터 움직임이 나왔고 1월 쉬었고 다시 2월에 좀 가는 모습입니다. 호텔신라, JYP 엔터테인먼트 편출. 에코프로머티가 편입 종목에서도 유독 더 강한 모습으로 오늘 더 가는데요. 28일 장 마감 전까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벤트의 마감 이후에는 역발상 전략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편출되는 종목이 오히려 이 지수의 편입 이벤트가 끝나는 2월 말 이후에 저점 치고 반전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편입되는 종목은 그 이슈가 끝나자마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예. 지수와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뭐 낮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가 그러하므로 이들 종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편입 종목은 월말까지 차익 실현의 비율을 높이는 것. 반대로 편출된 종목은 모두 다 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수급적인 이슈로 과도하게 빠졌다면 단기 반등 이슈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11월 달에 그런 이슈가 있었던 GS 관련 종목군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지금 편입되는 종목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 편출돼서 급락이 나오는 JYP 엔터가 펀더멘탈로 지금 하락하는 건지 수급 이슈로 빠지는 건지를 판단해서 수급 이슈로 빠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역발상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뒤늦게 따라잡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세론에 도달했다.
자, 오늘의 좀 특징 섹터로 가서 압축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는데요. 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사 ARM 그리고 엔비디아의 신고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뒤따라가는 우리 시장의 오늘 커플링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이제 키 맞추기 이어가고 그러니까 고점 부담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1월 동안에 반도체 종목들 많이 흔들리기도 했잖아요. 성장 스토리에 집중해서 다시 달린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뭐 그래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이제 오늘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렇죠. ARM이 3일 동안 2배가 올랐습니다. 네, 2배가 올랐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었죠. 한 70불 이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ARM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네네. 일단은 ARM이 급등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뭐 사실 관련된 종목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급등의 이유를 보면 뭐 특히 이제 뭐 MPU라든지 뭐 이런 그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설계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인데 그러면서 IP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고 마침 또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오늘 대장처럼 대장 역할을 했는데 가온 칩스와 실적 발표도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나왔고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이제 수주된 물량들이 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다 오버페이스 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이렇게 하루에 뭐 20%, 10%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은 크지 않은데 예. 이슈로 좀 올라갔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ARM이 어떻게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가의 향배가 나중에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상승 추세는 좀 당분간 나올 수는 있는데 오늘처럼 급등이 계속 이어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변동성도 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이제 정리 관점도 보자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주셨어요. 여기서 그럼- 한 가지를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늘 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실적이 발표됐죠. 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상승의 이유도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서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서버넷 네트워크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적극적인 수혜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실적도 좋았죠. 가이던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표했는데 시간에서 주가는 6% 내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팡지수가 만을 돌파하지 못하고 끌어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디 지수에서 뭔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네. 지금 소위 대장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군들도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흔들릴 수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쫓아다니시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뭐 단계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 거두시는 것이야 얼마든지 저는 뭐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으나 최근에 좀 미묘해지고 있는 이 기술주 분위기를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김 이사님도 이제 살짝 과열 분위기로 읽고 계신 거죠? ARM이 지금 포워딩 PR로 예. 97배인가 그렇거든요. 과연 이게 적정한 주가인가? 네. ARM은 네.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종목이 아닙니다. 네.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고요. 예. 실제로 동일한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애플이 만든 칩과 다른 회사의 만든 칩의 능력은 거의 4-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RM이 대단한 게 아니고 ARM의 오픈소스를 가지고 얼마나 잘 디자인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는 애플만한 능력을 가진 회사는 아예 없고 퀄컴만한 회사도 아예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는 뭐 반등한다면 의견으로. 비중을 줄일 때다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디자인하우스 반도체 IP 신고가 나온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대장주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김 이사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오늘 온도차는 어떻게 읽으셨는지, 하이닉스도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서서히 외도 정리가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달 26일에 반도체 학회에서 CXL, HB 혁신과 관련된 AI 시대에 대해서 청사진을 좀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럼 삼성 쪽으로는 지금 기회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종목 다 지금은 놀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신고가가 낮더라도 다른 종목처럼 부담스러운 신고가는 아니라는 점에서 네. 저는 그런 개별 종목을 팔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더 사겠다라는 것으로 모든 얘기를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놓을 네, 수 그렇죠. 없는 지금 어쨌든 네.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가 우위에 네.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죠. 두 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희 대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